이제는 뭐 출구조사도 출구조사인데 이제 진짜 개표 국면입니다. 많은 곳에서 0.1% 정도 첫 개표 데이터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들어온 개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첫 개표 결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전해주시죠.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현재까지 집계된 득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당선의 희망이 부풀어 올라 비누방울이 됐습니다. 서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네, 부산의 표심 알아봅니다. 개표 0.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1%로 1위입니다. 인천 개표 초반 비누방울이 더 많이 모인 곳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입니다. 65.1%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봅니다. 개표 0.4%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4.5%로 1위입니다. 강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비누방울이 더 많이 모여 있네요. 54.2%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네, 충북 개표 0.6%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66.5%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0.7% 진행된 전북입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4.4%를 득표하면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가봅니다. 개표 1.3%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영록 후보 79.3%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북 개표 0.4%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82.8%를 득표하면서 기선제압하고 있습니다. 경남 개표 0.1%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71.9%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 개표 9.9%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2.7%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개표 현황 알아봤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업데이트된 개표 결과 전해드립니다. 뭐 그렇게 많은 곳이 업데이트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곳은 경기의 개표 속도가 그래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경기도가 0.1% 개표였는데 지금은 0.4% 개표가 진행이 됐고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현재 54.5%를 득표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43.3%를 득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표 차이가 2,353표 차이로 현재는 0.4% 개표 진행 중이다. 김은혜 후보가 54.5%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님. 네. 선거 막판에 불거졌던 여야 간의 논란이 뭐 지금 개표 결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포공항 이전 문제였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있는 김포공항을 반드시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 후보 도전을 했던 송영길 후보가 뭐 급기야 해저 터널까지 놔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주도 갈 때 꼭 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탈 필요 있냐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졸속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서는 이게 왜 졸속이냐라고 뭐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요. 개항을 지역에서는 좀 어느 정도 먹혔다, 안 먹혔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먹혔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악재가 됐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 2년짜리 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으로서는 좀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대선 때 들고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선거 공보물에도 적시가 되지 않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니까 들고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워싱턴 DC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공항이 여러 개예요. 뉴욕만 하더라도 뭐 9개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선이 다니는 공항이 있고 또
국내선 전용의 공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쿄나 베이징이 2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포공항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급하고 졸속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이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지냈느냐 이런 비판까지 겹쳤죠. 그리고 해명도요. 뭐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이건 너무 해도 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개항을 주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개항을 해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예. 송영길 의원 시절에 또 집권여당의 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내버려 두다가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인천 계양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예. 악영향을 미쳤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라든지 오영환 제주지사 후보까지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었다. 내홍만 불거졌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홍정민 의원님, 그 과정에서 뭐 이재명 후보의 여객기 수직 이착륙 뭐 이야기도 상당히 여야 간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연 여객기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뜰 수 있냐라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개항을 해서는 이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치 공세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이제 필요에 맞는 공약을 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 서로 의원들끼리 경남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경북에서는 미래항공항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하는 공약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김포공항만 해도 양천구청장이 이번에 또 공약을 김포공항 예. 이전을 공약을 냈고 국민의힘 공약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해 시정 질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별로 매우 다른 식의 각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예. 각 후보들이 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 이제 나중에 지역에서 제기된 주장을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개항을 개표 결과 들어왔습니까? 첫 개표 결과 안 들어왔군요. 잠시 후에 들어오면 바로 곧장 전해드리겠고요. 경기도가 개표가 꽤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곳,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곳이 어딜지 바로 보시죠. 자, 개표 0.8% 진행됐고 김은혜 후보가 현재 개표 0.8% 진행 중인 곳에서 경기도 12곳에서 지금 이기고 있고 김동연 후보는 2곳에서 이기고 있는데 지역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자세히 보시죠. 자, 물론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 파주와 가평, 파주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국민의힘이 졌던 곳이죠. 파주, 가평, 지금 또 공교롭게 김포공항이 있는 김포에서 개표 초반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요. 성남, 하남, 의왕,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이천, 여주에서 자, 지금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성남은 또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개표 초반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배출했던 성남에서 개표 초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개표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지역도 저희 채널A가 지금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는데 안양과 안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개표 초반 12곳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2곳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다 봅니다. 자, 지금 조수진 의원님 네. 지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 안양과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성남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선전하는 것 이것이 좀 끝까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뭐 첫 초반 데이터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김포는 김포공항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서울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그렇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개표된 걸 보면은 아마
시흥이나 광명 이런 곳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아직 개표가 안 된 것 같고 예. 그 의왕 이런 곳도 좀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아마 동별로 달리 개표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아서 정확도가 높은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번에 특히 또 낮아서 50%밖에 안 돼서 오차가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2014년 같은 경우에 출구조사에 남경필 지사님이 49%, 김진표 의원님이 51%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예. 2%나 이겼는데 남경필 후보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격차라 전혀 지금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상이 불가능하다. 예. 자, 이현수 기자, 지금 경기도지도 보고 계시고 첫 개표 결과긴 한데 다시 한번 정정드리자면 김포공항은 김포에 없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이름이 김포라. 왜 헷갈렸을까? 많이 갔었는데. 자, 정정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계양을 지역의 계양 3동과 김포공항이 인접을 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김포공항은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공항 김포에 없다. 이현수 기자, 네. 지난 대선 때 파주 가평 윤석열 대통령이 졌던 곳이죠. 지금 물론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파주가 왜 졌을까라는 얘기가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접경지라고 하죠. 북쪽에 있는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으로 우선 보고 있는데 대선에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 사실 5%포인트 정도 패배를 하면서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파주나 가평 같은 지역이 왜 패배를 했는지 많이 의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개표된 상황이 우선 매우 극초반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역마다 개표가 안 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초반 상황으로는 조금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홍정민 의원님 말씀대로 우세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이제 우세한 지역과 우세하지 않은 지역들이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조금 더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추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표 결과 보고 계십니다. 부산 개표 1.2% 진행이 됐고 박형준 후보가 66.0%로 앞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개표 상황 놓고 분석 중에 있는데 이 교수님, 많은 우리 국민들과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 경기도 지도 중에서도 이곳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곳은 아마 지금 이 교수님도 예상하셨겠지만 성남.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배출했었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을 방문할 때마다 큰 힘을 얻고 갔었거든요. 에너지를 얻고 갔었거든요. 자, 지금 결과는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고 장담 못 드립니다. 그런데 개표 초반 성남이 지금 빨갛게 칠해졌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초반이고 또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행정 동별로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엇갈리는 동네잖아요. 분당이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전 국민에게 이제 알려지기로는 성남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어떤 고향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다는 거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그 상징적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을 떠나서 계양을로 정치적 연고를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성남 시민들이 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를 한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 개표가 한 1% 남짓 진행됐는데 현재 경기도 지도 중에서도 성남은 일단은 빨간색으로 칠해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끝까지 채널의 개표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표 데이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에서는 김용록 후보가 78.8%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 3.4%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경북입니다. 개표가 1.1% 진행이 됐고 이철우 현 지사가 81.9%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경남입니다. 개표가 0.6% 진행이 됐고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68.8%로 개표 초반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주 개표가 제주 빨라요. 14.3%, 오영훈 후보가 53.3%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도별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혹시 서울의 개표 결과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들어왔군요. 잠시 후에 서울도 25개 구를 저희가 지도를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현재 개표 결과 어느 곳이 어떤 색깔로 칠해졌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개표 결과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개항을 개표 결과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이현수 기자, 네. 지역별로 개표 속도에 좀 차이를 보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 정치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선 때는 사전 투표 결과를 먼저 그렇죠. 합산을 했는데 이번은 꼭 그렇지 않다.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자율에 맡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당시 확진자 숫자가 엄청 폭증해 있던 상황이었고 사전 투표에서 속풀이 투표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확진자 투표가 많았던 만큼 사전 투표를 먼저 하는 원칙을 갖고 이제 개표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가 돼서 이제 사전 투표의 경향성이 약간 개표 결과에도 드러나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관계없이 이제 지역에서 판단을 해서 먼저 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전에 계속 이제 인천 계양을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거기가 더 늦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늦은 건 사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7시 반까지 이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이동이 된 그 속도가 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집계돼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조수진 의원님, 네.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느냐 이런 얘기를 막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네. 앞서서 우리가 뭐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정치부 기자의 분석을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역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도 송영길 후보는 지도부였고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후보 등이 지지 않았다 아직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을 했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거물급 정치인인데 조심스럽지만 송영길 후보의 향후 당내 입지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우선 이 3월 9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석 달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석 달 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나란히 나왔어요. 한 분은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고 또 한 분도 인천에서 계속 20년 예. 넘게 활동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갑자기 나왔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행보에 대해선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전혀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닌 곳에 출마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그 계양을에서부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어떤 뭐 7대 3이라든지 6.5대 3.5라든지 이렇게 일방향으로 압승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의원의 입지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추스려 나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지만 그 두 분의 진정한 사과라든지 처절한 반성 없이는 앞으로는 굉장히 그 두 분의 행보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586, 86그룹이라고 하죠. 예. 86그룹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조금 물러나야 된다라는 용태론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지가 굉장히 좁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개표 상황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